남았어요. 6월이면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훈부, 보훈처가 보훈부. 아, 이거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획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62년 만에 역대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 이번에 이제 하게 됐다. 아,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예. 우리 사람한테도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격 있죠. 예. 나라에도 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도약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서 진짜 국격, 정신적인 내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최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예. 선언했다. 아.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장님 돌이켜 보면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위상이 장관급 갔다가 뭐 또 차관급으로 왔다가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장님이 이제 지금은 그러면 보훈처 상황에서 지금 좀 근무를 하셨는데 좀 어떤 애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쉽던가요? 아니 저는 지금도 장관급은 맞습니다. 장관급은 맞으시죠? 맞지만 이제 국가보훈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직제상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긴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죠. 참석은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예, 국무위원이 아니기 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예. 좀 당당하게 예. 말할 뭐 쉽게 말하면 발언권이 약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게 되면은 예.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어떤 보훈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다르죠. 국가보훈처와 국가보훈부는 뭐 이름도 다르지만 이제 정식 장관이 자리하는 이른바 이제 부처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보훈부 이제 서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훈 문화를 보훈부 승격의 의미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천명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 정부에서 뭐 육군 대장 하면은 제복 중에서도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육군 대장이요? 예, 별 4개죠. 별 4개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일개 어떤 그 행정관이라 합니까? 청와대에 뭐 불러가지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면 뭐 뛰어나갔다 이런 뭐 언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또 우리 경찰관들도 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인데 예. 파출소에 그 지구대에 뭐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 그런데 인권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제복이 막 오히려 맞고 손가락질 당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제복은 뭐냐면은 아주 조롱거리로 폄하되기도 하고 또 뭐 기껏해야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 이번에 이 국가보훈부로 되면서 제복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 예. 존경.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영웅들의 상징으로 아. 우리 군인, 경찰, 소방관, 또 나아가서 해경, 또 교정직 이런 분들이 제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를 제대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제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뭐 근무할 때 착용하는 옷이 아니라 그 옷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 이게 올해 그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는 뭐 좀 친일 논란도 있고 해서요. 이 동상 건립 글쎄요, 예정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에 제가 책임을 지고 예.
국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호국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당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냐면은 그동안에 또 마찬가지로 영웅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아시다시피 영국이다 미국이다 외국을 가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 동상이 정말 10발자국을 건너면은 동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 지금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말고는 없죠. 오히려 소녀상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요. 어허. 저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도 예.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이 많이 있습니다. 음. 왜 영웅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백선엽 장군을 계기로 많은 우리 호국의 영웅들을 발굴해서 우리 국민들 또 후손들이 정말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상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차장님? 그 6.25의 그 현장인 다부동, 경북, 경북. 다부동 전투, 아, 거기 우리나라를 구한 제일 중요한 전투 현장이죠. 예. 그래서 백선엽 장군의 유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다부동에 올 7월쯤에는 아마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7월. 아하, 그렇군요. 한 4개월 정도 후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제 승격이 되는 것인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누군가는 하시게 될 텐데, 우리 박 처장님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 그것은 장관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대통령의 인사권에 예. 관한 문제이고 물론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뭐 전혀 저는 뭐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대통령한테 언지를 받거나, 아니 뭐 그래도 저는- 어렵게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예. 뭐 이렇게 저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헌신한 분들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지금